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12월 첫째 주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시장도 좀 파란색으로 좀 많이 물들었었잖아요, 이번 주에. 그리고 또 급반등이 또 있었고요. 잘 대응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 제시해드리는 이 가격들, 기준가들, 이런 것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이 방송은 이 명인들의 복귀 금요일 이 시간밖에 없을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주종 나왔을 때 매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추세 대응하셔라 이런 거하고, 그리고 현금을 좀 확보하고 좀 기다려 보셔라. 그 조정 나올 때 한번 공략해 보셔라. 요거 하고요. 2830 이렇게 숫자를 직접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69,000원 매수, 하이닉스 97,000원 매수, 103,000원 매수. 그러니까 하이닉스 눌러올 때 적당히 관심 가세요. 이거 하고 14만원, 13만원짜리에서 기다려. 투매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97,000원 전저점 깨든 말든 매수. 요거 하고는 급이 다른 겁니다. 삼성전기 157,000원 매수. 삼성전기 관심 있게 보세요 하고 157,000원 매수. 그리고 전체 문자 발송. 이거하고는 급이 다른 겁니다.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 박스 등락을 좀 보였던 구간이 있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수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3,300선 자리에서 언제든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다 해서 제시해드렸던 기준이 2,940이었었고요. 실전에서는 3개월 동안 사인이 나간 게 없어요. 매수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940에서 박스 보이는 구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밴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한 달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명인들의 복귀나 진짜 쉬운 진단이나 그 다음에 매일 데일리로 제시해드린 절대 전략, 이 숫자 한 달 동안 녹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잘 한번 보세요. 3050이라는 숫자와 2830이라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똑같아요. 2830 대형주들 싸게 사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하고 싶거나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싸게 사야 된다. 근데 뒤통수 상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자. 싸게 사자. 반대면에 나온 주식들은 그죠?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최대한 싸게 사야 된다. 그리고 위쪽으로 3050을 제시를 해드렸었죠. 3050이라는 숫자는 제압이 되게 되면 고점을 함부로 예상해서는 안 돼요. 뻥 뚫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던 전략이었고, 그리고 2830 자리가 왔어요. 이때 넷마블 가격 여러분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11만 5천원입니다. 14만원대 따라가지 말고 13만원대 따라가지 말고 NC소프트,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매수 못하신 분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싸게 살 때까지 기다려라. 넷마블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줬던 가격이 11만 5천원이에요. 그리고 아마 카카오 확인해 보시면 12만 1천원에서 멈췄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요 주식들에 대한 특정 기준가들이 온 주식들이 있고 안 온 주식들도 있는데 호텔신라 7만원에서 정확하게 멈췄어요. 그리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 기준 가격들
잘 메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략 유지예요. 대형주들이 왔었을 때 이슈를 쫓거나 뉴스를 찾거나 그러면은 결단을 못 내립니다. 휘둘리는 거지. 이런 구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에 의지를 해야 될까요? 기업의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키워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우수한 두뇌들이 있는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그냥 우리는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투자 본질이 있는 기업들만. 싸구려 기업은 제외를 하고, 본질이 없는 싸구려 기업은 제외하고, 중심 기업을 하는 거예요. 실적에 나온 기업들을. 2830.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하나가 남았겠네요. 3050이라는 숫자가 남았네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순자산은 181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기업들의 순자산. 1810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BPS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PBR 밸류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은 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면 2830에서 왜 반등이 나왔냐면 2012년도 말에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하이닉스였단 말이에요. SK가 인수되면서 SK 하이닉스였죠. 그때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났어요. 즉 반도체 빼고 화학, 철강, 조선, 차화정, 랠리, 중국에 대한 거대한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이 호황이었고 반도체 선 정도만 최악에서 벗어나는 구간이었었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잘 비교를 해보세요. 반도체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것들 막 최악에서 벗어나는 이런 흐름 나오잖아요. 호황은 아니잖아요. 최악에서 좀 벗어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산업군들을 보면 크게 나쁘거나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호황 때의 밸류도 줄 수도 없는 거고 최악 때의 밸류도 줄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가장 고생을 했던 그 지점에서 시장은 고민을 한 겁니다. 2830이라는 자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급락이 나오거나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와. 매수야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3050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코스피 지수 3050이 남았거든요. 그 요걸 제압하면 위에가 뻥 뚫렸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8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반대 매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주식 좀 팔고 예금으로 옮긴다거나 지금 하나둘씩 나가고 있습니다. 손바뀜이 되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시장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나가고 그 물량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구간은 지수는 재미가 없어도 종목들이 터지는 주식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대박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박을 쫓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지키고 이 자리에서 사면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좀 담보도 필요하고 실적에 대한 담보도 필요하고 3050이라는 자리는 그러한 손바뀜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2010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외 수출 규모는 550조에서 650조의 밴드에 걸쳤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PBR 밸류는 최저 1.0에서 많게는 1.25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졌던 2017년도와 18년도는 550조에서 650조에 갇혔던 이 시장에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디램밖에 없었는데 삼성전자가 2015년도 7월 달에 중국 우시에 투자를 하면서 테스를 비롯한 원희가입해서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디램에서만 돈을 벌었던 대한민국이 낸드라는 거대한 시장이 생기면서 550조에서 650조의 시장 규모가 700조, 770조의 시장 규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랠리가 나온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차트가 이뻐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초쏠림이 나온 거죠. 근데 그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반도체만 좋았어요. 2014년도 세일가스 혁명 이후 전 세계 시장을 이끌었던 엑소모빌이 그 왕자를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애플한테 넘겨주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넘겨주고, 테슬라한테 넘겨주고, 아마존한테 넘겨주고,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전체 반도체 수요를 가졌었던 게 PC의 교체 수요 또는 모바일 교체 수요 이것만 봤었던 시장이 노트북의 교체 수요 이것만 봤던 시장이 서버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보다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나 약간 높아도 우리나라의 주가는 높아야 되는 겁니다. 왜?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그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경제 여건, 경제 활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물류란. 공급대란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50은 공급대란에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 공급대란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그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작년도 2020년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열리고 산업의 트렌드도 막 바뀌기도 했지만 그 반대급부에 있는 화학, 철강, 조선, 금융 이런 주식들도요. 최악에서 약간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3050은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3050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한민국 이제 물류대란 그동안 악재 나왔던 건지 좀 해소를 해줘야 되겠네. 작년도 이상의 밸류 다시 쳐줘야 되겠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수가 어디서 흔들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연말이나 연초에 3050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반드시 반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하이닉스는 97,000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103,000원, 하이닉스 103,000원 이야기 해드렸었죠. 잘 공략했고 잘 수익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74,000원 이번에 또 다시 깨졌었잖아요. 또 다시 매수 기회인 거예요. 삼성전자는 68,000원, 69,000원. 그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사야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가격이고 74,000원. 네, 산 사람도 69,000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4,000원 이하인 분들은 잘 하신 거예요.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신 겁니다. 삼성전자는 D램, 낸드밖에 없었는데 이제 파운드리 수익이 붙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도 잘 하신 겁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희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68,800원에 가지고 있어요. 하이닉스 97,000원에 가지고 있고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내가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못 산다.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대안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건 LG전자. 지난번에 122,000원 매수 의견 좀 드렸다가 133,000원 한번 차익 실현했다가 지금 다시 122,000원 사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122,000원은 그냥 사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TV 모바일, 그러니까 TV 가전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최소 1년에 3조는 법니다. 최소 3조는 벌어요. 모바일 때문에 3조도 못 벌었던 거지. 2조 5천억, 1조 2천억까지 떨었던 거지. 3조 이상 계속 벌 거라 생각하면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사야 될 자리예요, 지금. 없으신 분들 LG전자 있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여러분? LG전자한테 스마트폰 사업 매각.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자리가 15만 7천 원. 매수 잘 했어요. 잘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 병행 할지 더 끌고 갈지 그건 이제 시장이 결정해 주는 거고 공략하신 분들 잘한 겁니다. 얘가 만약에 가격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16만 대 초반 오면 또 매수해야 돼요. 뭐 때문에? FC BGA 때문에. 그리고 월덱스. 그죠? 25,500원, 22,300원. (22,500원에) 매수하신 분들, 22,200원에 매수하신 분들 잘한 겁니다. 주위에서 많이 흔들었을 텐데 잘 끌고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저희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차트가 좋아 보이면 안 돼요. 이때부터 사야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보고? 북미 투자 보고. 본질이 좋아지면 사는 겁니다. 내가 월덱스 그다음에 유진테크 이거 45,000원 여러분들 방송 기억하시죠? 잘 사신 거예요. 지금 시장 대비 수익률이 지금 하나둘씩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갔어요. 왜 신고가 갈 때 삽니까? 신저가 나오거나 전저가 깨질 때 사는 거지. 북미 투자가 핵심인데. 내가 유진테크를 놓쳤어요. 그럼 원익 IPS를 사시면 돼요. 여러분. 원익 IPS를 사시면 돼요. 내가 유진테크 놓쳤다, 월덱스 놓쳤다. 그럼 원익 IPS 사시면 된다고. 그죠? 원익 IPS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38,000원이라는 자리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4만 원 깨지면 이거 또 사야 됩니다. 뭐 때문에? 북미 때문에. 디램이나 랜드에만 들어갔던 증책 장비가 파운드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야죠. 뭐 많은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디램이나 랜드에만 들어가던 이 매출이 파운드에도 들어가는데 삼성이 파운드에다 정성을 쏟고 있는데 뭐 차트가 완성이 안 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세 종목 가운데 한 종목 있으셔야 될 거예요. 솔브레인 이야기했던 종목이죠. 그 다음에 KC텍,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세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은 잘 사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 소재 쪽은 반도체 국산화와 관련된 게 2019년도 7월 달에 아베 정권 때 시장에서 한번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면서 같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미세화를 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개의 업체의 도움 없이는 앞으로 국산화와 관련된 준비를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관련된 주식들도 조정권에 잘 공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공략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IT 반도체 이야기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중국 소비주, LG생활건강.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자리는 124만원이라는 자리와 113만원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공간에 왔었을 때 두 번에 나누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죠. 그죠? 140만원, 150만원대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30만원 폭락을 기다렸다가 이 급락 구간에 매수한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이십니까? 30만원의 폭락을 피하고 전저점을 깨지니까 계속 하락하니까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죠?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24평짜리가 28억 정도 된다고 하면 28억짜리 아파트가 20억 되고 15억으로 떨어지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업의 본질을 보는 거고, 그죠? 이 저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 시세를 보는 거겠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있는 걸 지금 추격 매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최대한 반대 매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십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이 유동성 축소 구간인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에게 호텔 신라도 이야기해드렸죠. 아모레 퍼시픽하고
아모레퍼시픽은 18만 원, 16만 원이라는 자리를 제시를 했었고요. 18만 원 첫 번째 이야기고 16만 원 지난주 일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응적 제시해 드렸었죠. 16만 원대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그죠? 네, 이번 주도 합니다. 일요일 날. 왜 하겠어요? 사야 될 주식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들이 이제 이 수익 다 가져가는 시장은 이제 바뀌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호텔 신라 8만 원, 8만 2천 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싸게 사야 된다. 아직 반대 매매 안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가격이 있어요. 7만 원, 6만 1천 원. 사지 마라. 왜? 반대 매매 안 나왔다. 개인 투자가들 손절할 때 매수해야 된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호텔 신라. 남들이 최악이라고 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 SK하이닉스 97,000원? 전저점 막 깨졌을 때 산 거예요. 삼성전자 69,000원? 눈 하나 깜짝 했습니까, 제가? 유진테크 45,000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식 뒤에 차트를 보십시오. 다 망가졌었지. NC소프트 58만원. 쳐다도 안 봤던 차트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왜 호재 나오고 급등할 때 사십니까?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동성 축소 구간인데. 중국 소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데서 사죠? 반대 매매가 안 나왔는데.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자리는 7만 원 자리하고 6만 1,000원이에요. 7만 원에서 멈출지 6만 1,000원에서 멈출지 전 몰라요. 대신 7만 원이 이 자리가 오면 사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 아무리 안 좋아도 사드 때보다 나을 것 같아. 2017년도 사드 있었을 때보다. 그때보다 더 안 좋을까요? 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넷마블 14만 원, 15만 원에 사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가격 기억하시죠? 11만 5천 원. 14만 원, 13만 원. 다른 게임즈 급등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사람이 맞습니까?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놓치면 어때요? 롯데케미칼 놓쳤죠? 포스코 놓쳤죠? 어때요? 지금 할 주식이 이렇게 많은데. 차라리 손절 안 해도 되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넷마블은 가격을 하나 더 추가하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10만 원이라는 투매 기준가를 더하셔야 됩니다. 11만 5천 원, 11만 원. 이 두 가지의 가격으로 분할매수 공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투자였습니다.